예제로 배우는 안드로이드 18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로우를 이용한 그래픽 작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만들 예제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앱을 만들 때 디자인적인 요소가 참 중요하죠. 이쁘게 만들어야만이 뭔가 있어 보이고 한 번이라도 더 실행을 해보겠죠. 그런데 안드로이드가 제공해주는 기본 위젯만 가지고서는 또는 기본 배치 관리자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커스텀 뷰라고 합니다. 직접 상속을 받아서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커스텀 뷰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앱스토어에 올라오는 대다수의 앱들이 이러한 형태, 커스텀 뷰의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이번 시간에 어떠한 패턴으로 그렇게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main.xml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코드를 통해서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화면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패턴과는 전혀 다르죠. 우린 지금까지 제일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뭐 있죠? 레이아웃에 있는 main.xml에 들어가서 어떤 버튼, 에디트 텍스트, 텍스트 뷰 이런 것들을 드래그해서, 즉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또 위젯을 가지고 그냥 사용을 했다면 버튼이 안 이쁘다라는 거죠. 에디트 텍스트가 안 이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직접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main.xml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코드를 통해서 화면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직접 만든 클래스는 반드시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고요. 뷰를 상속받은 다음에 반드시 onDraw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 예제는 이런 화면을 만들 건데요. 지금 파란색 사각형이 두 개가 보이고요. 뭐 그림도 보이고 오는데, 이렇게 그린다라는 게 핵심이지 뭐 이쁘게 그리는 게 이번 예제의 포커스는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그림은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그리는 방법을 학습해서 이쁘게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어떤 그림들은 main.xml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뷰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onDraw라는 메소드 안에서 캔버스와 페인트라는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직접 선생님이 그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New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이름은 Draw 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Next kr.hs.milim Finish 하시면 되겠네요. 제일 먼저 역시 웹사이트에 선생님이 업로드한 그림 파일을 본 예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ic.png라는 그림 파일을 넣었는데요. 그림 파일은 어디죠? RES의 drawable HDPI. 참고로 drawable HDPI, LDPI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같은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해상도가 기종마다 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림도 해상도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HDPI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RES에서 마우스 오른쪽 New 폴더에서 Drawable 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main.xml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물론 이대로 놔두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확실한 결과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스 창에 당연히 에러 표시가 나겠죠. 어디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main.xml을 액티비티의 뷰의 형태로 갖다 붙여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방금 main.xml 파일을 지워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 표시가 나네요. 자, 그럼 set content view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가로 안에 있는, 즉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어떤 리소스를 불러와서 액티비티의 어떤 화면에, 레이아웃 화면에 뷰의 형태로 갖다 붙여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메소드가 set content view라는 메소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안 쓰고 우리가 직접 만든 뷰를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화면으로 붙이는 그러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my view. 이 my view는 클래스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뭐 my view, my 최, 뭐 또는 뭐 아무렇게나 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파라미터로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냥 this 주시면 됩니다. 액티비티의 슈퍼클래스, 즉 액티비티의 아빠가 컨텍스트죠. 그래서 this 해주게 되면은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자, onCreate 바깥쪽에 자, 클래스 만들어 볼까요? 클래스 myView.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myView라는 클래스가 액티비티의 레이아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PPT 시간에 말했죠. extends. 자, 뭘 상속받아야 됩니까? 뷰를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myView라는 클래스가 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뷰에 조금 있으면 또 진행하겠지만 onDraw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그려지는 것을 setContentView는 어디에? 액티비티에 붙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짧지만 아주 강력한 예제고요. 이번 예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클래스를 만들고 컨텍스트 정보를 주고 다음에 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extends, 뷰를 상속받아라. 자, 빨갛게 에러가 뜨는 이유는 생성자 때문에 그러죠. this 컨텍스트를 전달해 줬으면 컨텍스트를 받아야 되겠죠. 역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디폴트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생성자. 기본적으로 뷰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어떤 위젯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위젯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클래스 안에서 어떤 위젯을 생성하기 위해서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예제는 클래스가 액티비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컨텍스트가 없어도 위젯을 생성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myView는 틀리네요. 액티비티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컨텍스트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컨텍스트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컨텍스트로 받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컨텍스트를 슈퍼한테 전달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슈퍼는 누굽니까? 뷰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뷰는 어떤 위젯을 new 해서 생성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한 메소드 하나 오버라이딩 해야 되겠죠.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onDraw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캔버스,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캔버스를 줍니다. 우리는 onDraw라는 메소드 안에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면 누가 setContentView는 우리가 그린 그림을 액티비티의 초기 화면에 레이아웃으로
붙여주게 되는 거죠. 어떤 그림을 이번 예제에서 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접 그리는 이러한 패턴이 중요합니다. 패턴. 셋 컨텐트 뷰에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 클래스가 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뷰를 상속받아야 되고 또 컨텍스트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뷰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반드시 onDraw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onDraw 메소드 안에 캔버스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패턴이 중요하고요. 그래도 여기서 끝나면 많이 서운하겠죠.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지는 있네요. 캔버스. 그럼 붓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붓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페인트가 되겠죠. 페인트. 자, 뉴 페인트. 자, 우리는 앞서서 뭘 받았죠? 컨텍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new 할 수 있는 거죠. 자, 페인트를 생성을 할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paint.anti-alias flag 이렇게 속성값으로 그냥 주시면 됩니다. 페인트를 만들 때는 속성값으로 anti-alias flag를 줘라. 이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자, 스마트폰은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 확대 축소를 많이 하죠. 그럴 때 그림 같은 것을 확대할 때 표면이 계단 형태로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어떤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페인트 하나 만들었네요. 페인트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물감을 묻혀야 되겠죠. 페인트 점 set color 색깔을 달라고 하네요. 파란색으로 한번 묻혀볼까요? color 블루. 자, 붓을 만들었고 붓에 파란색 물감을 묻혔네요. 자, 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우리 캔버스에 한번 그려볼까요? 페인트 점 set style 스타일 값을 주는데 paint 점 style 점 stroke 이라는 속성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요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체에 외곽선만 나타나고 색은 채워지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좀 있다고요. 자, 먼저 캔버스에 draw rect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파라미터가 5개짜리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왼쪽 뭐 탑, 라이트, 바텀 뭐 좌표 값을 달라는데 0,0 0,0에서부터 자, 오른쪽은 100,100까지 페인트는 좀 전에 파란색 물감을 묻혔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씩 끊어서 XY 좌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0 좌표에서 100,100까지 자, 뭘 그립니까? draw rect 사각형을 그리는데 페인트에는 우리 블루 파란색 물감을 묻혔기 때문에 파란색 속이 꽉 찬 사각형이 그려질 것이고요. 다음으로 자, 이제 속성값을 이제 바꿉니다. 자, 스트로크 했기 때문에 외곽선만 나타나고 안에는 텅 비어 있는 이런 속성값을 준 거죠. 자,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다시 사각형을 그리는데 좌표값이 100,100 해서 200,200 이런 사각형이 하나 그려주고 100,100 끝나는 위치에 다시 또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을 그리는데
두 번째 사각형은 자 어떤 형태입니까? 속이 비어있는 겉에 테두리 선만 보이는 형태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자 우리 그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은 선생님이 아까 여기다 넣었죠. PIC.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해주는 이 페인트나 뭐 그래픽, 뭐 캔버스 이러한 클래스가 상당히 메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잘 활용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리고자 하는 모든 그림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예제는 이쁘게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 그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간단한 몇 가지만 그려보고 간단하게 그림만 불러올 겁니다. 비트맵 이것도 역시 이퀄 오른쪽부터 갈까요? 비트맵 팩토리. 팩토리는 뭐 공장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맵 형태로 만들어주는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코드 리소스. 디코드 리소스. 자, 리소스 클래스 달라네요. 리소스 클래스는 뭐 한다고 했죠? RES 폴더 안에 있는 자료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get resource. 자, 리턴 타입이 리소스 아닙니까? 리소스 주고요. 자, 갖고 올 그림의 아이디를 달라고 하네요. r.drawable. 그러니까 어떤 그림 넣었죠? PIC. 역시 가로 안쪽부터 봐야 되겠죠? get resource가 PIC라는 그림을 갖고 오고 그걸 누가 비트맵 팩토리가 갖고 있는 비트맵 팩토리는 걸 비트맵 형태로 변환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 왼쪽 뭘로 받아야 됩니까? 선생님이 올린 그림은 PNG인데 비트맵으로 이제 변환이 됐겠죠? 당연히 비트맵으로 받아야 되겠죠. 비트맵. 자, 이 불러온 그림을 역시 캔버스 도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캔버스 점 드로우. 자, 비트맵이 되겠죠. 비트맵. 자, 불러올 그림은 비트맵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위치는 뭐 좌표값 주시면 되겠죠. 0, x 좌표는 0, y 좌표는 3배. 여기를 따지자면 0,3배. 한 이 정도의 그림 불러오겠네요. 그림을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페인트는 쓰지 않겠죠? null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xml이 없어도 우리가 직접 액티비티의 레이아웃 화면을 설계해서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0,0부터 100,100까지 파란색 속이 꽉 찬 렉트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드로우 렉트 메소드에 의해서 끝나는 지점 100,100에서 200,200까지 또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는데 스트로크라는 속성값을 줬기 때문에 속은 비어있네요. 다음 png라는 그림 파일을 어떻게 비트맵 팩토리에 의해서 비트맵 형태로 변환을 했고 그것을 0,300 위치에 이렇게 그림을 불러온 이런 형태가 됐네요. 그래서 단순한 형태이지만 아주 중요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직접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우리는 set content view 메소드가 하는 역할, 즉 액티비티에 레이아웃을 붙여주는 뷰의 형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린 지금까지 main.xml을 썼었죠. 하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main.xml을 쓰지 않고 myView라는 어떤 하나의 클래스를 생성해서 직접 우리가 레이아웃을 생성했죠. 이 myView가 레이아웃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뷰를 상속받고 그런 컨텍스트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뷰를 상속받아서 onDraw라는 메소드를 상속받으면 자동적으로 뭘 줍니까? 캔버스를 주죠. 이 캔버스에 우리가 페인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마음껏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주면 자, 이 마이뷰는 누구한테 열로 전달이 되고 그걸 누가 set content view가
액티비티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예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온드로우 메소드 안에 이쁘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